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에 관련된 방송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 주식에 관련된 댓글은 달아주지 마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배민이 이 음식점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전격 인상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주제로 오늘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0일이죠. 10일 날 배민이 음식점들이 자영업자들이 주문받는 배달 수수료가 아닙니다. 배달 수수료가 아니고 주문받는 거 음식점이 주문받는 거 배민 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말고요.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배민 측에서 그동안 이 6.8%로 받아오던 것을 9.8%로 전격 인상을 했다. 자, 이거를 두고 이 소상공인 협회에서는요, 영세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즉, 이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이 행포로 착취를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그냥 착취하고 다 죽이는 이런 걸 간다. 심지어는 이 보도에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배민의 모기업이죠. 독일의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얼마 전에 그 EU로부터 6천억 원의 이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논지로 기사 나온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영세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다 죽이면서 그들은 작년에 무려 4천억 원이나 되는 배당금을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을 했다. 즉 말해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 그런 돈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영세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거저먹겠다. 또는, 비유는 요거는 좀 과합니다만은,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이익을 본다면 내가 어렵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왜? 내가 어렵든 말든 배민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면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갖다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 주장은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을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배민이 없다면은 먼저 배달기사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요즘 인건비가 빔이 높습니까? 배달기사들도 인건비 장난 아니죠? 거기다 더해서 그 고용에 따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업주로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죠. 만약에 배민이 없었다면은 지금 배달 업주들 못 받을 주문들이 태반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배민을 통해서 받는 주문에서 거기에서 9.8%가 10%라고 하죠. 그 10%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많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배민이 아니라면 못 받을 주문을 받으면서 거기서 10%를 내는 것이 그에 대한 대가죠. 대가로 10%를 내는 것이 정말 과한 것인가?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렵다 말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이런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배민을 통해서 받는, 배민이 아니라면 못 받을 그런 주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10%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것이고 과연 지나친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0%를 지급하는 거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백화점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 백화점에 입점한 업주들이 백화점에 내는 것은 그 매출액에서 통상적으로 한 35%부터 40%의 수수료를 백화점 측에 낸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9.8% 과연 그렇게 많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이 음식점 업종마다 좀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음식 업종에 있어 가지고 자영업자들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세금이나든지 원가, 인건비, 음식 재료비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원가 기준이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75%, 70% 정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마진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매출액이 작으면 이 고정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만 일정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원가가 한 3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배민을 통해서 이 추가되는 주문에 대해서 10%가 많겠는가? 그렇게 따져본다면 결코 그것은 과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배민의 이번에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악마의 인상이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으로 논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9.8%의 수수료 그 자체가 많은 것인가 작은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없어져야 될 그런 주문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9.8%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막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배민의 인상 수수료를 막아서는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 배민의 수수료를 인상을 막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조세의 법칙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업 활동도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 활동이 있고 투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국가, 그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자유스러운 이윤 추구 활동을 방해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들이 방해받는 그러한 국가 사회에서는 원활한 이 해외 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마저도 유출되게 될 것이다. 요즘 그 탈중국 하는 현상들이 정말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탈중국되는 자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비해서 중국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 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고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빠져나가는 자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큰 축 중에 탈중국하는 해외 자본들 그 중에 큰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은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유스러운 이 기업 활동을 그동안 수없이 방해를 해왔다. 중국은 자신들과 이 정치적으로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는 꼭 경제적인 보복을 가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사드의 케이스죠. 사드 사태로 말미암아서 롯데가 철수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2014년도인가에 몇 년도가 잠깐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센카쿠 열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일본과의 사이에서 센카쿠 열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희토류를 수출 전면 금지하는 자원을 무기로 삼고,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를 경제에 들이대면서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그동안 중국이 수차례 방해를 해왔었다. 따라서 거대 해외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중국의 정치적인 그러한 걸림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거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가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을 국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방해를 한다. 그거는 바로 북한 경제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가 그 배달 수수료를 조금 더 낸다, 그런 이기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과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표면적인 이유인 것들이고, 실제로는 이번에 이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 수수료를 인상을 했었죠. 그 부분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이 배민이나 쿠팡이 그들의 기업 이윤 추구 활동, 이익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쿠팡과 이 배민의 무료 경쟁 서비스에서 촉발됐다는 그러한 측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달 업계의 일각의 시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이 와우 멤버십이라고 있죠. 쿠팡에 그 수수료를 뭐 한 달에 회비를 갖다가 4,990원인가 받던 것을 쿠팡 측에서 7,890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었죠. 자, 이것을 두고도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도대체 왜 논란이 돼야 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당장 4,990원 내던 것을 7,890원 낸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나간다고 해서 내 이기심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쿠팡의 이 와우 멤버십 서비스가 7,890원이 비싼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쿠팡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편리한 거죠. 7,890원의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밤 12시 가까이 돼서 신선식품을 주문해도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내일 새벽 7시까지 도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편리한 것입니까? 커피 한 잔도 요즘 뭐 4, 5천원씩 하는 이 마당에 7,890원 그런 쿠팡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7,890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을 그걸 비싸다고 과연 불평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생산직 근로자, 과거의 용어로 말하면 이 공장 근로자들이죠. 이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봉이 무려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것이 작다고 파업을 하는, 그것이 복지가 작다고 파업을 하는 이런 사회고, 샤넬백이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팔리면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골프 그린피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골프 인구수가 일본보다도 2.5배가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골프장이 매어 터지죠. 골프 인구가 500만이라고 그럽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시청역 역주행 사건이 있었죠. 그 역주행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버스 운전기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몰고 가다가 자기 차죠. 몰고 가다가 사고 낸 차가 바로 제네시스 80이라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 80 얼마나 이 고급차입니까? 버스 기사를 뭐 어떻게 한다는, 무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버스 기사라면 사회 경제적 그동안 약자로 분류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네시스 80이라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쿠팡의 어마어마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7,890원을 많다고 불평을 한다면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는 그전 측면이 아니라요. 그런 쿠팡에서 이번에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놨죠. 그 수수료를 7,890원으로 인상한 배경이 뭐냐면은 쿠팡 이츠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서는 쿠팡 이츠에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무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보전을 위해서 와우 멤버십 회원의 인상가를 회비를 인상을 했다는 거죠. 월회비를. 그것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종 배달 업계에서 현재 1위를 점하고 있는 배민 측에서도 쿠팡 이츠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배민의 회원에 대해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3,990원인가 한다고 해요. 앞으로 그걸 갖다 가입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비용 보전 차원에서 방금 요번에 요금 인상을 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자유로운 기업 간의 영업 전략이자 기업의 이윤축 활동이다. 자, 이런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 경쟁 간의 이런 활동을 막고 그걸 갖다가 마치 이 자본을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하면서 피해자 의식, 자본을 제약시하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로 몰고 가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해외 자본 많이 주춤거릴 것이다. 있는 자본들도 빠져나가기 십상일 것이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이기심에 젖어서 내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러한 이기심에 젖어서도 안 될 것이고, 피해의식에 젖어서도 안 될 것이고, 얼마 전 그 광우병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뭐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다 죽는 것처럼 전 나라를 디비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 기업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이루어놓은 발전을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이나 그 영광들이죠. 심지어는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로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국의 탈중국 자본화,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 이기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가 받는 이익이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선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